네, 안녕하세요. 빵콩남입니다. 오랜만에 녹음을 하네요. 좀 이래저래 좀 겹치고 했었던 게 있어서 좀 일적으로 좀 바빠서 조금 녹음이 미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 있어서 빨리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한테 외부 칼럼을 이제 기재해 주시는 쿠피스 자두만님께서 좀 색다른 컨텐츠를 저번에 제공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번 시즌 야후 리그에서 이제 최고의 픽과 최악의 픽을 뽑아보는 그 글을 포스팅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 글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밑에 사진 보시면 이제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는데 붉은색은 최고의 픽, 파란색은 최악의 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6라운드까지만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고, 네,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일단 저희 이제 야후리그도 이제 20인 리그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ESPN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ESPN은 어플을 통해서 이제 시간 제한 걸어놓고 한낮 1시에 딱 이제 깔끔하게 끝나는 방식이었다면 야후는 이제 오프라인 수기로 작성을 해서 이제 10라운드까지 200명의 선수를 한 명 한 명씩 턴제로 이제 돌아가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가량 소요가 됐었고, 좀 이래저래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끈끈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이제 한 턴 한 턴 기다리는 맛이 좀 있었던 그런 드래프트였는데, 이제 시즌 막판 이제 다가왔죠. 그래서 한번 잘 뽑은 선수와 잘 뽑지 못한 선수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라운드 내에서 가장 못 뽑았던 선수로는 저도 케빈 러브인 거는 사실 동감을 해요. 근데 이제 케빈 러브는 사실 부상 때문에 완전히 나가리 된 것도 있었고, 이제 1라운드 6픽으로 뽑은 것도 있었고 해서 좀 굉장히 많이 아쉬운 픽이 되었죠. 이 외로는 저는 사실 뭐 르브론 제임스 4픽이 조금 많이 아쉬웠죠. 뭐 르브론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마는 한 달 넘게 쉴 정도로 르브론이 이렇게 다친 경우도 처음이었고 해서 굉장히 4픽으로 뽑으신 르브론 제임스를 4픽으로 뽑으신 유저분한테는 굉장히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뽑은 선수로는 사실 저는 큰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폴 조지를 뽑아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 이번 시즌 굉장히 브레이크아웃을 많이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웨스트브룩이 조금 자신의 그 득점 소유욕을 조금 낮추고 이제 폴 조지를 좀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하기보다는 파트너, 정말 같이 가야 되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을 다시 많이 뿌려주는 역할을 많이 수행해주고 있어서 폴 조지가 더욱더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웨스트브룩이 내가 1인자야, 내가 에이스야 하고 계속 그냥 닥돌했다면 폴 조지가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장? 폭발? 폭발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이 외로는 카와이 레너드 18픽도 꽤 괜찮은 스틸 픽이었고 요키치 10픽도 굉장히 좋았고 타운스 7픽 사실 타운스나 요키치는 사실 탑 5에 들어가도 사실 할 말 없는 스탯을 보여준 것 같아요. 또 앤서니 데이비스도 이제 트레이드 파동이 생기면서 3픽이 못 미치는 활약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죠. 시즌 후반부터. 그래서 1라운드는 약간 좀 희비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올라디포 시즌아웃도 꽤 컸고 조던 시즌아웃 15, 16픽이 동시에 나가게 된 것도 좀 컸죠. 그리고 이제 2라운드에서는 못 뽑은 선수로는 오더포터, 잘 뽑은 선수로는 브래들리 빌이 나왔는데, 네, 브래들리 빌부터 얘기를 하자면 조널이 나가면서 갑자기 에이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트리플 더블도 한번 기록을 했었고, 더블 더블도 종종 기록하는 등 이제 워싱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었죠. 뭐 조널이 한창 잘 뛸 때만 하더라도 빌을 팔아서 뭐 어떻게 좀 전력 보강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우 월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빌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2라운드 10픽으로는 충분히 굉장히 괜찮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시즌에는 아마 조널이 크게 다쳤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브래들리 빌의 롤 체인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과감하게 한다면 1라운드 막픽으로 한번 뽑아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20픽, 21픽, 22픽. 네, 이 정도에서도 충분히 뽑힐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오토 포터는 이제 워싱턴에서 시카고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굉장히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연장 계약을 크게 했음에도 워싱턴이 좀 일찍 팔아버린 감이 없잖아 있죠. 그만큼 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선수였는데, 물론 뭐 시카고에 가서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야. 못 뛰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연봉값, 그리고 2라운드 3픽으로 뽑을 만한 선수는 아니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2라운드 내에서는 최악의 픽으로 뽑힌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선수를 뽑으면 역시나 크리스 폴이 또 2라운드 5픽으로 뽑혔는데, 역시나 또 부상으로 이번 시즌 좀 고생한 게 아무래도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뽑은 선수로는 콘리 15픽, 2라운드 15픽 잘 뽑았고요. 또 그리핀, 저는 브래들리 힐보다는 블레이크 그리핀이 더욱더 빛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2라운드 10픽이랑 2라운드 20픽인 걸 감안한다면 2라운드 막픽으로 뽑힌 거면 거의 3라운드 대로 밀려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리핀이 2라운드 20골픽으로 뽑혔는데 디트로이트에서 물론 뭐 플레이오프는 조금 모르겠어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핀이 어쨌든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모습 보면서 2라운드 20픽으로 충분히 잘 뽑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네, 3라운드에서는 잘 뽑은 선수로는 부셰비치 인정하죠. 이 팀은 1라운드에서 케빈 러브를 뽑아버려서 1라운드 픽이 완전히 많이 버렸는데 3라운드에서 다시 반등한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 1라운드랑 3라운드랑 약간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부셰비치가 정말 이번 시즌에 정말 잘해줘서 처음으로 올스타에도 뽑혀왔고, 또 올랜도는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냐 마냐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원래는 부셰비치를 올랜도가 팔아버리든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지금 반바가 오히려 시즌아웃이 돼버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밖에 없는 팀이 돼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만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미래 자원들은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원래 계획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올랜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못 본 선수는 사실 이거는 네, 여지가 없네요. 드와이트 하워드. 네, 워싱턴으로 이적했습니다만은 시즌 초반 몇 경기 뛰고는 완전히 나가리 돼버렸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선수인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진지하게 NBA에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카멜로 앤서니가 갑자기 사라졌듯이 드와이트 하워드도 곧 그런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잘 뽑은 선수로는 루윌리엄스보다는 테이텀이 3라운드 13픽으로 뽑혔는데, 네, 거의 보스턴 1옵션을 담당하고 있죠, 오히려. 어빙이 1라운드 20픽에 뽑혔는데, 어빙은 오히려 부상이 조금 잦았고, 역시 저도 예상한 대로 또 어빙은 또 몇 경기 많이 안 나오고, 또 지금 또 불화설도 겪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테이텀으로 점점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뭐 테이텀이 그렇다고 2년차 소포머 징크스를 겪은 것도 아니고, 계속 꾸준히 잘해주고 있던 선수였어서, 네, 3라운드 13픽으로는 충분히 좋은 픽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또 드라기치, 네, 드라기치가 조금 저는 아쉬웠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드와이트 하워드의 네, 이름값이 너무나도 커서, 네,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4라운드에서는 이거는 그 쿨피스 전두만님께서 못 보신 것 같은데, 밑에 뭐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보시면 포르징기스가 최악의 픽으로 뽑힐만 하죠. 네, 결국 이번 시즌 아웃이 판정이 됐고, 또 팀도 결국에는 옮겨졌죠. 그리고 최고의 픽으로는 디안젤로 러셀, 4라운드 20픽으로 러셀 데려간 거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즌 초반에는 약간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네, 초중반부터 터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올스타에 뽑히게 됐죠. 뭐 올라디포 시즌아웃으로 인한 러셀의 보결 선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뽑힐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러셀뿐만 아니라 돈치치도 4라운드 10픽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썸머리가 한 경기도 안 뛰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베일에 가려진 선수였는데 4라운드 10픽도 굉장히 과분하다기보다 너무 밑에 있었다. 오히려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 2라운드 후반, 2라운드 중반 그 정도에 뽑혀도 충분한 선수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5라운드에서는 네, 마켈 펄츠가 최악의 픽으로 뽑혔고 버디힐드가 최고의 픽으로 뽑혔습니다. 저는 또 지켜본 선수가 조시 리차슨도 초반에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아쉽게 됐죠. 좀 많이 좀 떨어졌죠. 그리고 최악의 픽으로는 저는 또 포니에도 좀 눈에 밟히네요. 그리고 바툼도 좀 밟히고 하는데 이제 최고의 픽으로는 레딕도 저는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뭐 슈팅 쪽에는 일가견이 있는 선수여서 또 필라델피아에선 좀 흔들리는 선수들이 좀 많은데 이 선수는 거의 흔들리지 않거든요. 뭐 야투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슈팅 카테고리 면에서는 정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노리고 있던 선수였는데 데려가시더라고요, 앞에서. 그리고 펄트는 결국에는 필라델피아에서는 터지지 못하고 올랜도로 이적을 했습니다만은 올랜도에서는 크게 그 서두르지 않겠다. 그래서 다음 시즌을 바라보고 시즌아웃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5라운드 10픽도 굉장히 아쉽게 됐고 버디힐드 네 5라운드 17픽 네 제가 사실 굉장히 노리고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결국 못 뽑고 이제 페이버스로 뽑았었는데 페이버스 때문에 중반까지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었죠. 네 어쨌든 힐드도 사실 1라운드 7픽으로 뉴올리언스 뽑히고 나서 못하다가 커즌스 트레이드로 이적을 해서 지금 이제 만개를 했죠. 내년 시즌이 더욱더 기회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힐드랑 박스는 다음 시즌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3, 4라운드 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6라운드 마지막으로는 최악의 픽 카멜로 앤서니 네, 이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최고의 픽으로는 갈리날리 6라운드 16픽 잘 뽑았네요. 갈리날리가 이번 시즌 내내 이제 드래프트를 할 때 항상 중위권 이후부터 뽑히기 시작했었어요. 왜냐면은 워낙 유린 몸이고 좀 달 다쳐서 언제 출전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다 보니까 이게 잘 예측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꺼려했던 것 같은데 6라운드, 7라운드급 선수에서 20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선수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픽이었죠. 사실 이번 시즌은 좀 굉장히 운이 좋은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언제 다칠지 모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아예 안 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선방을 많이 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픽으로는 저는 또 생각나는 선수가 머레이는 사실 시즌아웃이 굉장히 너무 일찍 터지는 바람에 굉장히 좀 아쉽게 됐죠. 이 당시만 해도 그냥 머레이가 안 다친 상태이다 보니까 6라운드 11픽으로 뽑았었는데 네, 시범 경기에서 시즌아웃이 시작했죠. 굉장히 아쉬운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 6라운드부터는 이제 약간 좀 많이 갈리네요. 론데올리스 제퍼슨도 사실 이번 시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인데, 갑자기 시즌 후반부터, 네, DNP가 걸리고, 막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뭐 시즌 초반에도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리고 베이지 무어도 애틀랜타에서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별로인 모습이었고, 또, 트레이 형도 사실 이번 시즌 초반에는 되게 못했습니다만은, 점점 올라와서 이제 돈치치랑 좀 약간 경쟁해 볼 수 있을 만한 상대가 되었죠. 그래서 갈리날리도 갈리날리지만 트레이형 6라운드 13픽도 굉장히 잘 뽑은 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페이튼도 좀 많이 아쉬웠고 베글리도 사실 이 픽치고는 초반에 좀 못하다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느낌을 많이 보여줘서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6라운드 픽까지 한번 다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ESPN 리그랑 야후 리그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